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와이프는 저를 두고 혼자 떠나는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 자신을 생각한다면 웃으며 떠날 수 있게 입구에서 헤어지자고 말을 이었고, 아내의 말을 계속 거부할 수 없어 공항 입구에서 아내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공항에 내려주고 집에 돌아오니 늘 꽉 차 있던 집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일주일은 너무 허전하고 외로워서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아내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져서 숙취보다 그리움 때문에 더욱 속이 쓰려 어느 순간 술자리도 피하게 되었지요. 아내는 베트남에 간 뒤 초반에는 열심히 전화도 해주고 연락도 주었지만 와이파이 상태나 시차를 핑계로 대면서 연락을 줄여나갔어요. 일 때문에 나간 것을 잘 알지만 점점 연락이 줄어드는 것을 보니 괜시리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연락 없는 아내가 야속하게만 느껴졌네요.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와이프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을 줄 뿐이었고, 아내의 태도에 속이 상해 또다시 친구들을 찾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연 3개월이 지날 무렵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죠. 친구가 바이오와 미팅을 끝내고 돌아오던 중에 목이 말라 작은 커피숍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와이프와 닮은 사람을 마주쳤다는 거였어요. 친구는 제 아내가 베트남으로 출장 간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많이 닮은 사람인가 싶어서 주문한 커피를 들고 커피숍을 빠져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와이프가 맞는 것 같다는 얘기였죠. 친구에게 아내를 어디서 봤는지 물어보니 중랑구 신내동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은 근래 장모님이 이사를 한 곳이라 의아한 마음이 들었고, 설마 하는 마음이 들어 다음날 처가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가댁 앞에 도착하여 큰 숨을 들이마신 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사람이 없는지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집 앞에서 서성이며 장모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어떤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지는 쪽을 바라다 보니 아내가 서 있었고, 눈이 마주친 아내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뒤돌아섰습니다. 여보! 도망가는 아내를 붙잡기 위해 아내를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내는 발길을 멈추지 않았고 빠르게 뛰어가 도망치는 아내의 어깨를 겨우 잡고 돌려세웠어요. 여기가 베트남이야? 나를 속인 거야? 왜 말이 없어? 아내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솟구쳤어요. 아내는 화가 나 새빨개진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며 주차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아내를 태우고 한강 둔치로 가는 동안 와이프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에 화가 나 사람을 속였으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신 무슨 생각으로 날 속인 거야? 내가 끝까지 당신한테 속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라며 다그쳤지만 아내는 창문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강에 도착한 아내는 저를 쑥 보더니 내가 없어도 잘 살긴 했나 보네 라며 말문을 텄어요. 아내의 말에 기가 차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니 나 당신이랑 사는 내내 숨 막혔어. 그래서 당신한테 거짓말하고 숨었던 거야. 숨 좀 쉬려고. 나랑 사는 것이 숨 막혔다고? 그래서 해외 출장을 핑계로 대고 도망쳤다고? 소설 쓰고 있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10년 넘게 우리 너무 잘 지내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숨이 막혔다고? 아내는 제 말에 자신은 잘 지내지 않았다면서 저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고 살았다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또 자신은 아이를 싫어하는데 제가 너무 원해서 원치 않은 시도를 했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핍박받았다며 저와 사는 삶이 지옥 같았다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기가 막혀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으니 아내는 저를 쏘아보며 재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 깔끔하게 이혼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내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스러워 더는 아내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아내를 둔 채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네요. 집에 도착해 선물로 받았던 양주들을 모조리 꺼내 들이켰고 너무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탓에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기억마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은 뒤 거실 소파에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아내의 말이 귓속에 맴돌아 평정심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술이 깨면 아내가 너무 미운데 또 보고 싶기도 해서 마음이 너무 복잡했고 퇴근하면 복잡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또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네요. 제가 너무나 보기 싫어 거짓말까지 하고 도망간 아내를 붙잡은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그렇다고 아내와 헤어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싫다는 사람 억지로 잡지 말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내의 짐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함께 찍었던 사진을 바라보니 억장이 무너져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지만 이 역시 잘 지나갈 것이라며 마음을 다독이며 쓰레기 봉투에 담아갔어요. 아내의 짐을 정리하던 중 아내의 서랍 속 조각나 있는 종이를 보게 되었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잘게 찢긴 종이를 이어 붙였습니다. 종이를 이어 붙여보니 일전에 아내가 받았던 검진 결과표였어요. 검진 결과에 아무 이상이 없다던 아내의 말과 달리 검진 결과에는 재검이 떠 있었고 뭔가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제 전화를 받지 않고 돌려버렸죠. 답답한 마음에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도 장모님은 제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장모님께 아내의 얘기를 전하며 이혼을 하더라도 상황에 관해 정확히 알고 싶다 얘기 드렸지만 지혜가 말을 안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김서방, 그냥 지혜를 놔주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모님의 말에 뭔가 일이 생겼다는 확신이 생겨 매일 장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지만 어느 순간 장모님도 제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시곤 했습니다. 고심 끝에 처갓집 앞에 장모님을 기다렸고 장모님은 제 얼굴을 보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따라오라며 근처 카페로 향하셨습니다. 김서방,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몰골이 영 아니네. 장모님은 야여진 제 모습을 안타깝게 쳐다보셨고 저는 제발 사실을 알려달라며 장모님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장모님은 숨을 크게 쉬더니 놀라지 말고 잘 듣게 라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아내에게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무래도 재검이 필요할 것 같으니 일흔실 안에 병원에 오라는 얘기였어요. 놀란 아내는 제게 말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재검을 받았는데 자궁경부암 3기를 선고받게 되었답니다. 아내는 그동안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것 외에 별다른 증세를 느끼지 못했는데 골반까지 전이 되었다는 얘기에 하늘이 노래졌다네요.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만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얘기에 아내는 좌절했고 이후 치료하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기 싫어 제게 모든 사실을 숨기고 친정에 있었다는 얘기였죠.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내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에 아내는 삶의 의욕마저 버리는 듯하여 장모님의 근심이 날로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장모님의 얘기를 듣고 한동안 아내를 미워하고 이혼까지 생각했던 저 스스로가 참으로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아내는 작은 일에도 늘 의논하였던 여자인데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을 간다는 얘기를 그대로 믿은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아내를 신경 썼더라면 눈치를 챌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힘들었을 아내를 생각하니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장모님 앞에서 한참을 울고 난 뒤 아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는 대학병원 주차장에 아내를 기다리는데 어떤 표정으로 아내를 맞이해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중 지친 표정으로 병원을 빠져나오는 아내가 보였고 전 큰 목소리로 여보! 라고 부르며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모습을 보자 순간 굳었고 전 아내에게 성큼성큼 걸어가 배고프지?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백반 먹으러 가자 라며 아내의 손목을 잡았어요. 아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당신 내 말 무시해? 나 당신 싫다고 지겹다고 어떻게 듣고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발 나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후 아내는 스치듯 제 옆으로 지나쳐 내려갔고 처음 듣는 아내의 큰 소리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내의 마음을 어찌 되돌려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병마와 싸우는 아내를 그냥 둘 수 없어 얼굴이라도 보자는 심정으로 매일 퇴근 후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퇴근 후 매일 처갓댁에 찾아갔지만 아내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장모님은 늘 저녁상을 내어주셨어요. 장모님이 차려준 저녁상은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났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밥을 먹고 처갓댁을 나오면 늘 마음이 무거웠죠.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을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처가를 들렸는데 무슨 일인지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어 어머니께 전화를 했더니 아내의 통증이 심해져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병실 앞에 당도하니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계신 어머님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제 모습을 보시더니 황급히 일어나서 제게 다가오셨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김서방, 우리 지혜 가볍게 생각해서 치료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줘. 애가 치료도 받지 않고 먹지도 않아. 이러다 진짜 지혜 잘못되면 내가 어찌 살겠어. 김서방, 제발 우리 지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게 설득 좀 해줘 라고 말씀하셨죠. 아내는 삶을 포기했는지 치료도 중단한 상태였고 매일 진통제로 버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내는 제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제가 꼭 지혜 살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다 장모님까지 쓰러지시겠어요. 어머님을 다독여드린 뒤 아내를 보기 위해 병실로 들어가 아내를 보니 몇 주 사이에 많이 야인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올라왔지만 애써 눈물을 누르고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인기척에 눈을 뜬 아내는 제 모습을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며 진짜 죽으려나 보네. 보고 싶은 사람 얼굴이 보이는 것 보니 라고 말했죠. 그 말에 애써 누르던 눈물이 쏟아졌고 아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흐르는 제 눈물을 힘겹게 닦아줬고 전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여보, 나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 날 위해서 사라지면 안 돼? 아내는 제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당신한테 늘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보, 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그리고 회복이 돼도 아이는 가지기 힘들대. 당신 닮은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 아,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당신만 있으면 상관없어. 내가 애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살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여보, 제발 날 버리지 마. 아내와 저는
서로 미안하다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히 치료에 임했고 경과가 나아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아팠지만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어주기 위해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치료가 잘 돼가나 봐. 우리 조금 더 건강해지면 제주도 한 달 살이 체험해보자 라고 아내에게 말을 하곤 했어요. 그 결과 아내에게 긍정적인 힘이 전해졌는지 조금씩 차도가 보이기 시작했고 요즘은 가볍게 산책도 다니며 그동안 미뤄뒀던 얘기도 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아내를 바라보면 아내의 자는 모습이 꼭 선물같이 느껴지네요.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여도 전 아내를 끝까지 지키며 제 삶이 끝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